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8600G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한 상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는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순정 상태에서 5가지의 3D마크 벤치마킹을 돌렸을 때 나왔던 점수를 100%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순정 5200클럭일 때 그때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7800 클럭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다. 클럭만 올렸을 때입니다. 클럭만 올렸고 FCLK 1950에 VSOC 1.3V,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기타 전압을 1.2V로 세팅을 했을 때 타이밍이 각각 오토 상태에서 63, 63, 63이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점수가 요 정도, 그 다음에 성능 분포를 봤을 때 10%에서 많게는 14%까지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CPU와 GPU 옵션은 아직 건드리지 않고 오토인 상태에서 타이밍만 한번 수정을 해봤을 때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빈칸은 다 오토예요. 빈칸은 오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CL 타이밍을 44로 바꾸고, 이제 벤치를 제가 3개만 돌렸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포트 로얄 이렇게 3개만 돌렸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CL 타이밍을 44로 수정을 했을 때 점수가 아주 소폭 개선됐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소폭 개선됐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CL 타이밍을 많이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CL을 63에서 44로 거의 20이나 가까운 수치를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텔 시스템이면 CL이 영향이 좀 있는데 AMD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CL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한 1%도 안 올랐어요. 보시다시피 요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랑 놓고 봤을 때 성능이 전반적으로 1%도 안 올랐다. 그래서 CL 타이밍은 괜히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리면 더 개선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 CL을 올리기 위해서는 메모리 전압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지금은 1.2V 밖에 안 썼습니다. 메모리 전압이 높아지면은 메모리 온도가 높아지고, 메모리 온도가 높아지면 스파쿨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스파쿨링을 안 하기 위해서 램 전압을 1.2V 밖에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성능 향상폭이 어차피 미미해요. 그래서 CL44를 줬지만 1%도 안 올랐다. 그 다음 거 보실게요. RCD랑 RP를 이제 48로 마찬가지로 이 메모리 수율에 맞춰서 넣은 거예요. 이 RCD 수율은 내 메모리 전압이랑 큰 상관관계가 없고요. 그냥 7800에서 하이닉스 A다이가 한 요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건데, 보시다시피 이 RCD-RP를 48로 한 15 정도를 지금 조였어요. 그랬더니 성능이 이 정도 올랐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도 안 올랐지만 타임 스파이랑 그 다음에 포트 로얄에서 성능 향상 폭이 제법 나왔어요. 이 정도. RCD-RP가 CL보다 더 영향력이 큰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RCD-RP는 전압을 더 준다고 더 조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RFC 타이밍하고 RFC SB, 혹은 인텔에서는 RFC PB라고 하는 타이밍인데, 보통 하이닉스 메모리에서 RFC SB 타이밍은 90 나노세컨드 정도 계산해서 넣으면 잘 들어가고요. 90 나노세컨드로 7800 클럭에서 계산한 게 351이고요. 그 다음에 RFC 타이밍은 120에서 130 나노세컨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전압을 많이 안 써서 그런지 120은 부팅이 안 되고 130을 줘야 들어가네요. 그래서 130으로 7800 클럭으로 계산한 게 507입니다. 그래서 507하고 351을 이렇게 입력을 해줬는데, 이것도 거의 한 1% 정도 성능 향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 정도 성능 향상. 그런데 포트 로얄은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 RFI 타이밍인데, 이게 리플래시 주기를 줄이는 타이밍이라서
인텔에서는 65,534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봤지만 AMD에서는 이 정도 웬만하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65,534로 세팅을 하고 벤치를 돌려봤더니 성능 향상폭이 크죠. 리플래시 주기를 늘려버려서 리플래시를 잘 안 하게끔 하고 그 시간에 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 건데 거의 한 3%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4%까지도 성능 향상이 나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제가 수정한 거는 RRDS, RRDL, 그 다음에 FAW 타이밍을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능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밑에 거 보실게요. 혹시 해서 이 FAW를 20으로 올렸어요. AMD에서 최하 FAW가 20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16이라는 거는 DDR4에서 오버클럭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좀 랜드마크적인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즈락에서 이게 16이 입력 가능하게 돼 있어서 16으로 넣고 해봤는데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16으로 줬을 때는 성능이 오히려 2%, 1.5% 정도 떨어졌는데 다시 이걸 20으로 수정을 하니까 성능이 많이 올랐죠. 16 대비 거의 5% 정도 올랐고요. 4.5% 정도. 그 다음에 오토 대비에서는 한 3% 정도 성능이 올랐습니다. 타임스파이랑 포트로얄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FAW는 무리해서 16을 쓸 것보다는 한 20 정도 세팅을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세팅해 본 거는 WR 값하고 RTP 값인데 이거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WR 값은 어차피 42가 굉장히 큰 값이라 42로 세팅을 해줬는데 다른 메인보드에서는 최소값이 48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에즈락 보드는 42가 최소값이라서 42를 넣어줬는데 이 RTP 같은 경우는요 이거보다 낮은 값 12가 부팅이 잘 돼가지고 12로 처음에 돌렸었거든요. 근데 12로 돌리니까 이때와 마찬가지로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2에서 14로 올려주니까 약간의 성능 향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 RTP 값도 타이트하게 쓰면 좋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는 되도록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조여서 쓰는데 이게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버리니까 확실하게 나오니까 좋네요, 이게. 타이밍을 너무 조이면 오히려 성능이 하락을 한다. 메모리 에러가 안 나더라도 성능 하락을 한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RTP 타이밍이 너무 타이트하면은 보통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한 사이클을 돌아갈 때 이 RTP가 거의 마지막에 동작을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프리차지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딜레이 타이밍인데 이게 너무 값이 작아 버리면 만약에 이게 읽기 동작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제 프리차지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이 RTP인데 그 RTP가 너무 작아 버리니까 그 안에 작업이 못 끝나고 한 사이클을 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14 정도로 풀어주니까 오히려 성능이 향상이 되더라. 그 다음으로 조여봤던 거는 RDRD SCL, 그 다음에 WWR SCL 타이밍인데 이거 성능 상승이 좀 많이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6% 정도, 5%에서 6% 정도 성능 향상이 났어요. 근데 포트로얄은 조금 미미하네요. 그래서 이 SCL 타이밍을 저 같은 경우는 8하고 1 각각 들어가서 이렇게 줘봤더니 성능 향상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팅한 게 제가 RDWR하고 WRRD 타이밍을 각각 14와 1로 세팅을 했더니 이것도 또 한 3% 정도, 2, 3% 정도 향상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2%에서 3% 정도. 포트로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네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많이 안 올라가더니 이때는 많이 올라간 거 보니까 포트로얄은 읽고 쓰고 하는 게 많고 타임스파이랑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읽고 혹은 쓰고가 맞나 봐요. 뭐 그렇지 않을까 지금 특성을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성능 향상이 나왔고요. 다른 타이밍들은 뭐냐? 다른 타이밍들은 보시다시피 이거 말고도 타이밍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RAS 타이밍, RC 타이밍,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손을 안 본 게 뭐냐면 WTRS 타이밍하고 WTRL 타이밍을 제가 오토로 그냥 뒀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조여봤거든요. 조여봤는데 성능 상승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RAS, RC 타이밍도 만약에 조이자면은 이게 RAS도 44까지 조이고 RC도 92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세팅을 하니까 오히려 성능이 아주 굉장히 소폭 떨어졌어요. 이게 레이턴시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게임을 돌리는 거와 비슷한 렌더링 환경에서 지금 본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굳이 이걸 무리해서 조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능 향상이 없으면은 괜히 건드려가지고 램을 타이트하게 조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냥 오토로 뒀습니다. 이 두 개도 오토로 뒀고요. 이 두 개는 성능 향상이 거의 미미해서 그냥 오토로 뒀습니다. 조정을 해서 더 성능 향상이 있는 값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타이밍이 뭔가 딱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때 그 패턴 안에서 뭔가 이 타이밍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적절하게 들어간 값이 있는 반면에 혹은 뭔가가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 한 사이클을 더 돌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냥 어차피 성능 향상이 없으면은 그냥 오토로 풀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아예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팅은 성능 향상이 있는 값만 조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고요. 결국에는 순정 대비해서 타임스파이가 32.38%의 성능 향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저번 영상에도 그렇지만 다 세팅이 끝났으면 뭘 적용해 봐야 돼요? GPU 클럭 올려보고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 사이즈 조정해보고 그 다음에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해보고 이거를 세 가지를 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봤더니 세팅은 똑같습니다. 세팅은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GPU 세팅 그 다음에 CPU 세팅 버퍼 사이즈까지 적용을 했더니 와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스파이 보세요. 46.46% 성능 향상,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47.14%의 성능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파스 점수가 드디어 만점을 넘겼어요. 자, 이렇게 색깔별로 보시면 돼요. 자, 파이어 스트라이크 6,838점에서 1,015점으로 올랐고요. 타임스파이 2,448점에서 3,602점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포트로얄 1332점에서 1873점으로 이건 약 한 40%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온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10도 이상, 이거 같은 경우 14도 많이 올라갔죠. 10도 이상 한 14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쏘쏘하죠. AMD는 어차피 전력 소비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백날 온도 높아봐야 방온도에 영향을 하나도 안 줍니다. 서늘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쿨러가 레이스 프리즘 쿨러예요. 거의 기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스텔스 쿨러는 아니고 AMD 기쿨 중에 가장 성능이 잘 나온다는 레이스 프리즘 쿨러로 LP 타입 플라워형 타입 쿨러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레이스 프리즘 정도면은 이 8600G 정도 구동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성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래픽 카드도 CPU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CPU 온도도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렇지만 뭐 레이스 프리즘 쿨러 팬소음 아무리 들려봐야 뭐 그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CPU 온도가 어차피 AMD 시스템에서는 온도가 피크 찍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로 75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75도 이상으로 돌진 않을 거고, 아무튼 이전 영상들이랑 같이 잘 참고해서 세팅을 하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는 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램의 스파쿨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열판도 안 했고 램 스파쿨링도 안 하고 램 전압 1.2V만 주고서 지금 이걸 해낸 겁니다. 그래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만 한번 실제로 돌린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세팅으로 부팅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만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GDM 같은 거는 아예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성능 향상 좀 되는데 요걸 적용시키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B650i 라이트닝 와이파이 보드인데 이게 ITX 8레이어 보드죠. 제가 에즈락 보드에 8레이어 보드 X6702 PG 라이트닝 보드를 또 하나 구매를 해서 그것도 지금 병행해서 테스트 중인데, 명시상 PCB 레이어가 8레이어인데 그 보드에서 클럭이 7400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7800을 구동 가능한 게 8레이어라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ITX 보드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에즈락이 사실 타사 보드들 대비해서 고클럭이 좀 약해요. 그래서 X6702 PG 라이트닝 보드가 명시상 8레이어 보드인데 사실상 6레이어라고 언급되어 있는 13만원, 14만원 하는 B650M PG 라이트닝 보드랑 들어가는 클럭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가형 보드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ITX 보드가 적당한 PCB에 클럭도 잘 들어가니까 ITX 보드랑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저가형 모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사보드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에즈락 테스트 끝나면은 MSI나 기가바이트도 테스트 시작할 건데, 어쨌든 인텔에서도 에즈락 보드가 고클럭으로 가게 되면 클럭이 잘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보드에서는 그래도 7800 클럭까지 잘 달성이 됐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클럭이 많이 안 올라가면 사실 이 점수까지 올라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슬픈 현실이지만 메인보드가 어느 정도 클럭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정도 성능 향상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보드에서는 됐다. 랭컨 차일까요? 램 차일까요? 교차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이 시스템에서 한번 파이어 스트라이크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파스 다 돌아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픽 점수가 1016점, 그리고 CPU 클럭은 보시다시피 거의 최대치까지 계속 터지고 있죠. 그 다음에 GPU 클럭은 3200까지 지금 터지고 있고, 메모리 프리퀀시 3900까지, 그래서 3900 곱하기 2는 7800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픽 스코어가 이제 10,000점 정도 나왔는데, 게이밍 그래픽의 어떤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 1060 3G 모델 혹은 그 모델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 RX 570 모델, 그 두 가지 모델이 파스 점수가 12,00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2,000점 정도 모자른 소폭 아쉬운 퍼포먼스가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이게 내장 그래픽이라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라고 보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릴 때도 거의 버벅임 없이 구동되죠. 제가 이거보다 더 성능 낮은 그래픽도 많이 써봤지만 그런 그래픽 카드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리면은 굉장히 버벅거리거든요. 그런데 내장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버벅거림 없이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구동이 된다는 것 자체도 내장 그래픽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8600G보다 8700G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8700G로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8700G로 비슷한 세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픽 스코어가 11,000점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00점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8700G로 하게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1060 3G 모델하고 거의 대등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심지어 이게 AMD 같은 경우 AFMF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확실히 1060 3G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직 AFMF가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레임 뻥튀기는 확실히 이 정도면은 가정용에서 적당히 쓰기에는 좋지 않을까. 물론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하고 7500F, 7600 이런 거와 조합한 것보다 가성비가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더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가격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메리트 있는 그런 좋은 CPU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CPU는요, 7500F나 7600 같은 라파엘 CPU에 비교해서 캐시가 훨씬 낮은 CPU예요. 캐시가 낮으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게임 성능도 많이 떨어지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피닉스 CPU랑 외장 그래픽 조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성능 하락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걸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캐시를 가지고 이 정도 점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캐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상 1060 3G 정도는 잡아주는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내장 그래픽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장 그래픽으로 램 오버클럭하고 CPU에다가 GPU 클럭까지 올리는 이런 똥꼬쇼, 소위 말해서 엄청난 뭔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제 나온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